이 사진은 1944년 9월 15일 프랭크 매너렌이 촬영했고요. 캡션을 보면 중국군 매장조가 일본군과 중국군이 성전투를 벌이는 동안 등충에서 살해된 대부분의 조선인 여성들로 메워진 참호를 살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래 CBI 446037을 그러니까 CBI 중국 버마 인도 전구에서 1944년에 6371번째로 찍힌 사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소개할 영상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이관에서 발굴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보시면 등충의 전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생산자, 그러니까 촬영자가 되는 거죠. 사진병이 찍었죠. 그 사진병의 소속은 164 통신사진중대 비파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카메라맨 볼드윈이 1944년 9월 15일 촬영했습니다. 7초 영상의 앞 6초와 뒤 6초의 장면은 성박 참호의 여성 시체들을 중국군 매장조가 처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위스틸 사진과 똑같은 장소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체 사이를 오가며 살피고 있는 중국군의 옷차림이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선인 그 송산에서 연합군 포로로 잡힌 조선 위안부 영상을 소개했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틸 사진가와 영상 카메라맨이 2인 1조로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영상 카메라맨과 스틸 사진가가 같은 장소에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도상으로 보면 말이죠. 이 문서는 그 아까 매너렌과 볼드윈이 종군했던 중국군 Y군, 그러니까 미중 연합군의 그 작전 정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4일 저녁 6시 55분 중국군이 작전을 지휘한 미군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13일 밤에, 그러니까 9월 13일 밤이죠. 일본군이 성안에서 조선인 여성을 30명 총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처럼 일본군이 전멸을 각오한 전투 지역에서는 위안부와 민간인들도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그러니까 공생공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사실 1990년대만 해도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그리고 학살까지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증언들을 영화로도 접했죠. 예컨대 귀향이라는 영화에 보면 학살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일본에서도 역사수정주의가 대두하고 부정론이 대두하고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사실들을 다 부정하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고, 위안부 학살 문제는 당연히 지금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학살을 증거하는 영상과 문서와 사진이 종합적으로 교차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위안부 학살의 그 영상의 증거라는 것은 결국 학살이 존재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학살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개편 발행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그간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박근혜 정권 아래 만들어진 첫 국정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중고교 국정교과서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당연히 독립운동사도 축소됐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과 사진은 사라졌다. 친일파는 일부였고 일제를 보조하는 정도였다고만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계엄령 선포는 언급하지 않았고 계엄군이란 표현도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기어코 교과서에 건국절을 박아넣었다.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예,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을 빚었던 건국 시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던 것과는 달리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건국의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1일과 2일의 두 번의 신년 인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인 올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도 없고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외눈박이 역사 인식으로 쓸데없는 역사 논쟁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고쳐야 됩니다. 제 말씀은 이들이 말하는 건국의 공로자는 이승만과 그와 손잡은 친일 세력들을 말한다. 결국 수구 세력들의 더러운 욕망이 미래 세대가 배울 교과서에 새겨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초등학교 국정사회는 교과서가 아니라 박정희 위인전이었다. 5.16 쿠데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 때문이다. 10월 유신은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였다. 독재라는 표현은 삭제했고 헌법 파괴, 노동자 탄압,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올바른 역사를 운운하며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그들은 현재를 지배하려고 역사를 이용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 시점 관련 발언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나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원년으로 못 박으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게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독립유공자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사망 시 정부가 우편으로 보내주던 영구용 태극기를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